소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노무현, 이제 국민들도 속지 않는다 이놈들아. 문재인, 변화된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대로 된 대동세상 공동체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의 공통된 과제였던 검찰개혁. 하지만 그 앞에는 언제나 강력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의 역사와 방향에 대한 정리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권력에 따라 수사와 기소 권한을 남용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권력의 편에 서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줄곧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데, 김대중 정권에서는 정부 출범 직후 첫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검찰 견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본격적인 검찰 개혁이 시작되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강금실을 임명하며 검찰 권력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비검사 출신의 최연소 여성 장관이라는 파격적 인사는 기수와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 조직의 관행을 정면으로 흔드는 조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후에도 검찰의 적대적 태도는 정권 내내 이어졌고, 정권 교체 이후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비극적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 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조국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며 개혁을 본격화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초기부터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강한 반발과 정치적 갈등에 부딪혀 끝내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개혁하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목숨을 잃었고, 제도를 통해 개혁하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을 내주며 검찰의 힘은 막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기득권과 맞서온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권력을 해체하는 강력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이 20여 년 동안 추진해온 검찰 개혁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고,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단계 조직 확정. 2단계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에 새로운 조직 구조를 확정합니다. 2단계 법률 제정. 수사기관 간의 역할과 운영 방식, 그리고 수사 절차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새로 제정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왜 검찰개혁이 필요할까요?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을 정상적인 국가기관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권한을 남용해왔고, 정치적 중립을 잃은 정치 집단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권한을 분리하는 것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로 재판을 받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도 인생이 절단난다는 윤석열의 표현처럼 검찰은 기소 독점권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모두 통제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소를 당해가지고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검찰은 특정인을 처벌하기로 마음먹으면 초기 수사에서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다른 혐의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뒤집어 봅니다. 이를 먼지털이식 수사라 하며 죄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검찰이 특정인을 봐주기로 결정하면 봐주기 수사로 이어져 기소조차 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습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쥔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통해 권한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먼지털이식 수사나 봐주기 수사 이후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자신들의 수사 과정을 정당화하곤 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 대상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언론에 정보를 흘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언론 플레이의 대표적인 예가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식의 사건이었습니다. 기소 독점권만으로도 막강한 권한을 지닌 검찰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수사 과정을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너 주한일보 알지? 거기 정치부 기자 백일동 기자인데 백 기자라 그러면 돼. 백 기자. 여자 옷을 잘 벗겨서 백 기자야. 백 기자. 백 기자. 검찰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검사와 호흡을 맞추는 기자들이 꼭 등장하죠.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가능할까요? 국힘당과 검찰이 신처럼 떠받드는 인물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윤석열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18년에 국힘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한 법안입니다. 내용을 보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검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합니다. 즉,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그리고 헌법이 정한 영장 청구, 집행에 관한 권한만을 갖고 수사권은 별도의 수사 전문 기관인 수사청을 신설해 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전담하자는 내용입니다. 누가 보면 민주당이 국힘당의 법안을 그대로 가져온 줄 알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힘당을 거론하는데 빠지면 섭한 인물이 있죠. 국힘당의 자랑스러운 오선 의원 나경원. 2019년 국가수사청 신설 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하며 막강한 사법적 권한을 가졌고 이를 악용한 비위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악수가 되었으며 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유하고 수사를 주도함으로 경찰 수사와 더불어 이중 수사의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나경원에게서 처음 보는 서울대 법대 출신다운 모습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한마음으로 모였던 적이 있을까요? 결국 검찰개혁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자행한 권한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 필연적인 과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도대체 검찰은 그동안 무엇을 했길래 민주당은 물론 윤석열과 나경원까지 모두가 개혁을 말하게 된 걸까요?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왜 덮고 있습니까? 만만한 상대가 후보로 뽑힐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적대적이던 검찰은 이명박에게는 유난히 온화했는데요.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가 제기한 도곡동 땅, 차명재산, BBK 주가 조작 등 숱한 의혹에도 검찰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뒤 그 무죄는 유죄로 뒤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바뀐 걸까요? 이 사실은 검찰이 죄를 덮을 수도 드러낼 수도 있는 권력임을 보여줍니다. 이 대단한 능력은 김건희 수사에서도 다시 확인됩니다. 황제 의전 수사라 불렸던 김건희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감춰졌던 김건희의 육성 파일 등 여러 증거가 정권 교체 이후 쏟아져 나오면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김건희의 비리를 은폐하는 데 동원되었으며 동시에 윤석열의 사냥개로 전락했음을 증명합니다. 결국 김건희는 특검 수사 개시 40일 만에 구속되었지만 그동안 진실을 가린 검찰 중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검찰은 표적수사, 기획수사, 정치수사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판사 사찰 문건 사건까지 전행의 기록을 써왔습니다. 그 질주는 마치 윤석열 차처럼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정치 검사들만의 일이라며 억울해하겠지만 저항하지 않고 침묵한 그들 모두가 공범입니다. 누구 하나 일어나 말리지 않았어요. 마치 모두가 잘 때린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정치 검사, 스폰서 검사, 떡값 검사, 황제 검사 이런 이름들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자 반발이 거셉니다. 특검 파견 검사들의 저항? 배가 지져도 기차는 달립니다. 속도전은 위험하다고요? 그러나 썩은 권력을 개혁할 때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하나회 해체도 검찰 개혁도 결단과 실행이 먼저죠. 부작용이 있으면 점검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국힘당은 검찰청 해체가 위헌이라네요. 그런데 자한당 시절엔 본인들이 똑같은 법안을 냈습니다. 위헌이라면서 왜 검찰들은 로펌 갈까 말까를 고민하죠? 진짜 위헌이면 헌법재판소 가면 되잖아요. 검찰이 떠나면 전문성이 사라진다고요? 전문성이 있어서 금융범죄 전담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은 관봉권을 잃어버렸죠. 압수물 분실하고도 떳떳합니다. 그게 전문성입니까? 전 검찰총장 심우정. 내란 당일부터 나흘간 3억 4,200만 원의 특활비를 썼습니다. 핑계는 통상적 지출이랍니다. 그런데 다른 달보다 14배 많아요. 이게 통상입니까? 내란 수사 명목으로 예비비가 아닌 특활비를 쓴 것 명백한 오남용입니다. 심우정은 말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검찰을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윤석열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법조인이라면 최소한 그날의 침묵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심우정은 윤석열이 구치소를 나올 때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그 한 번의 포기가 그의 상전이 누구인지를 증명했습니다. 검찰은 내란범 김용현을 확보하고도 결정적 증거인 비화폰조차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검찰이 조금만 더 검찰스러웠다면 진실을 밝히는 시간은 훨씬 짧았을 겁니다. 국힘당이나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그들이 내란 동조 세력으로 처벌이 두려워서입니다. 이제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야 합니다. 내란에 동조한 세력은 어디에 있든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1단계 검찰 개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1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개편된 조직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를 점검하고 수사 절차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률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사법제도 비서관을 신설하여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비서관실은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단체 등 다양한 영역과 소통하며 국회 내특위를 중심으로 2단계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검찰개혁의 과제를 알아야 감시할 수 있고 국민이 지켜본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가 인식할 때 개혁은 더욱 신중하고 철저히 완수될 수 있습니다. 2단계 검찰개혁은 4가지의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기관 정상화. 둘째, 국가수사위원회 도입. 셋째,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 넷째,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입니다. 첫째,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기관 정상화.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담당합니다. 공소청은 기소, 공소유지, 영장 청구만 수행하며 수사 기능은 전면 배제됩니다.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맡습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내란, 외환범죄 등을 전담하며 경찰과 일부 관할을 공유해 상호 견제와 전문화를 도모합니다. 다만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편입될 경우 경찰 비대화나 검사 인력 이탈 등의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절차법 제정, 그리고 피해자 형사참여 보장법 등 관련 법률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가수사위원회 도입. 국가수사위원회의 도입 배경은 윤석열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각각 수사를 벌였으나 이를 조율할 상위 기관이 없어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수사위원회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 간 견제, 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독립감찰권을 보유합니다. 수사기관의 폭주를 방지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감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 셋째,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 현재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큽니다. 검찰 권한이 다시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폐지 주장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유지 주장입니다. 현재 계획안으로는 기소 전 조사권을 부여하여 피의자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만 남기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이는 모든 공무원에게 허용된 일반적 조사권의 연장선으로 기소권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넷째,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입니다. 검찰 개혁의 목표 중 하나는 권한 남용 방지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비대화되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개혁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법 왜곡죄 신설, 수사심의위원회, 검찰항고 제도 유지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국민의 감시 속에서만 올바르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법률 개정과 제정 과정, 그리고 2단계 검찰 개혁의 실제 내용을 끝까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앞으로 2단계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 영상을 추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개혁을 완성시키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의의 속도를 높입니다.